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다리 통증.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다. 반 잡고 줄게요. 반 잡고.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 뇌졸중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이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어저께 막 우니까 애들이 가라고 그랬을 텐데 아침에 아까 왔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다리 잘른다는 거 정말. 이거 이제 복부 대동맥입니다. 이 복부 대동맥이 모델로 보면은 심장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쪽 콩팥으로 가는데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거의 이쪽은 좀 있지만요. 요 밑에 부분, 요 부위부터 전부 다 막혀 있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쪽 다리 피가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이분은 혈관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리의 혈관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것이다. 아니면 상처가 있게 되면은 절단을 초래하게 되겠죠. 몸에서 떼어낸 복부 대동맥. 혈관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물질로 가득한 혈관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를 괴롭힌 온갖 질병은 바로 이 혈관 때문이었다. 현대인의 수많은 질병은 왜 혈관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재승이요. 재승이요. 그거는 조카지. 그거는 누나의 아들이지. 누나의 아들. 아이, 너희 딸. 종주 딸이 누구냐고. 종주 딸 이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는데 이젠 이름조차 생각이 나질 않는다. 강나원이요. 아니. 두 명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아이, 다 떨어지려고 있어요. 그렇게 해보고. 여기 딸 이름은 엄마가 말해줄까? 기억난가 생각해봐. 황이슬. 이슬이. 기억나 안 나? 나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 이름. 종주 씨의 기억 속엔 조카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이름으로 입력돼 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뇌졸중 때문이다. 180cm가 넘는 거구에 나이는 34. 그렇게 믿음직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는 화장실 가는 길조차 엄마 없인 엄두도 내지 못한다. 5년이란 긴 투병 생활. 식물인간이었던 그가 이렇게 제 발로 걸어다니게 된 것만도 다들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종주 씨는 예전의 그가 아니다. 병원 안에서조차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능은 낮아졌고 밥 한 술 씹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체의 모든 기능은 정지돼 버렸다. 그거 걸려야지 뭐. 5년 전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종주 씨는 고열과 함께 혼수 상태에 빠졌고 무려 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다.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종주 곁에서 여기서 한번 땅에서도 편하게 못 잡았어요. 저
꼭 종주 곁에 짚고 있는 게 그러죠. 못 들어서 콧줄 끼었죠. 또 소변줄 날았죠. 등비루가 보통 2개, 3개 석을 달아야 돼요. 또 배를 떨어갖고 위로 직접 물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물 한 모금도 못 삼켰어요. 출혈과 경색 판정을 동시에 받은 정주 씨의 뇌동맥은 완전히 막힌 상태다. 수많은 혈관이 뻗어 있어야 할 자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텅 비어 있다. 뇌세포가 모두 죽어버린 것이다. 정주 씨의 뇌졸중은 29살이라는 믿기 어려운 나이에 찾아왔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뇌졸중. 그의 혈관은 왜 이렇게 일찍 막혀버린 것일까? 잘하시네요. 최근 30, 40대에 발병하는 젊은 뇌졸중이 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인 10명 중 1명은 이미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 뇌졸중이 전혀 증상이 없었던 분 825명을 대상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 그래서 목에 있는 동맥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12.5%라는 놀라운 그 높은 숫자의 동맥 경화성 병변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현재 뇌졸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좁아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은 결국은 심각한 그 뇌졸중을 초래하기 때문에 2001년 현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질병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사망자 4명 중 1명은 심장병, 바로 혈관 질환이다. 현재 한국인 사망 원인 1, 2위를 모두 혈관 질환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 원인의 60%가 넘는다.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감소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체의 혈관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다. 이 긴 생명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회수해 간다. 그런데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긴 교통망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의 모든 부분에서 적신호가 들어온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이 가득한 혈관 속. 이런 과잉 영양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리고 그 막힌 곳이 심장이나 뇌라면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완전히 다 막혀 있는 이런 상태고 이분은 혈관이 상하면 피가 응고된 혈전이 생기게 된다. 이런 딱딱한 혈전은 혈관을 아예 막아버릴 정도로 커다랗게 생기기도 한다. 이런 증상입니다. 결국은 하지만 1cm가 넘는 굵은 혈관이 막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거의 없다. 쪽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꼈던 그런 환자입니다. 조직이 썩어드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도 인체의 혈관은 아무런 경고 메시지도 주지 않는 것이다. 혈관 질환의 일종인 버거시병에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그는 뇌졸중까지 함께 앓고 있다. 김 씨의 혈관 질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약 11년 전부터 중풍을 앓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3년 전부터는 거의 거동을 할 수 없었던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저희가 이제 이 환자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비만한 사람이 당뇨도 갖고 있고 고혈압도 갖고 있고 역시 또 고혈압 갖고 있는 사람은 당뇨도 갖고 있고 뭐 또 콜레스테롤도 높고 또 이런 사람이 대부분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 현대의학계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수많은 성인병이 한 환자에게서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통계에 의하면 심장병과 당뇨병은 동시에 증가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드롬 X, X증후군이라고 말하는 이 학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의 실체를 밝혀냈다. 신드롬 X의 이론은 간단하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과 당뇨. 이런 것의 마지막 산물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이다. 그런데 이런 질환이 모두 같은 원인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결국 수많은 성인병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모두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성인병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뭐 지질의 문제, 또 동맥경화증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별개의 질환으로 봤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그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그런 그 증후군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X증후군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병한 지 1시간만 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혈관 질환. 이렇게 낡은 수도관 같은 혈관을 만드는 주범은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흡연이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20%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 흔한 질병이지만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다. 고혈압이 되면 혈관은 정상일 때보다 훨씬 강한 압력으로 끊임없이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런 자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킨다. 손상된 내벽엔 지방질이 쉽게 쌓이게 되고 결국 점점 두껍고 딱딱해진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혈관이 심하게 좁아질 때까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다. 하지만 고혈압은 소리 없이 그리고 서서히 혈관을 파괴시킨다. 뇌혈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면 혈압이 그 혈관을 망가뜨리고 동맥경화를 일으켜가지고 뇌혈중을 일으키는데 보통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면 한 70% 정도, 뇌혈중 환자의 70% 정도가 고혈압이 원인이 되거든요. 술자석에서는 고기, 삼겹살 정도, 우리나라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40대들. 비계 있는 삼겹살 먹잖아요. 비계 없으면 맛이 없다고 하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그런 거는 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 병원에 또 의사 선생님이 원인이 그것도 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 지방을 먹는 거에 따라서 15% 이하, 15%, 20%, 뭐 이렇게 해서 25% 이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열량 중에서 그 지방을 15% 이하 먹는 사람에 비해서 25% 이하 먹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심근경색증의 그 발생 위험이 3.3배, 3배가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세포막을 형성하고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는 콜레스테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관 내벽에 스며들게 되고 결국 두껍고 울퉁불퉁하게 좁아진 혈관을 만들게 되고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지방질이 가득 차게 된다. 그럽니다. 혈관 속입니다. 혈관이 아니고요. 혈관 속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란 거죠.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물질이 낀 겁니다. 오랜 세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죽종이라는 또 다른 막이 혈관 안에 생기게 된다. 아세로마. 혈관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커져버린 죽종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조직을 짜다 보면은요.
마치 식어버린 육류의 지방질처럼 하얗게 굳어있는 물질. 이것이 바로 과도한 영양으로 혈관 안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이다.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렇게 될 때까지 전조 증상은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담배를 피기를 과자 먹을 정도였어요. 과자 얼마나 되세요? 두각 정도? 평균 두각이죠. 몇 년 동안 피시고? 네, 그것 뭐야? 때부터 폈겠지. 그러니까 회사 있을 때부터 피했으니까 한 4, 50년 됐겠죠. 40년. 건강만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신 씨.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그것도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숨골이 막혔다. 신 씨는 갑작스런 뇌졸중의 원인을 흡연으로 보고 있다. 올라가거나 여기 올라가거나 어디 가실 때는 왼쪽 다리 올리시고 그다음에 성인 남성 흡연율 세계 1위인 한국. 하지만 갈수록 감소는커녕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선진국에 비해서 3배나 높은 흡연율. 더구나 심근경색에 걸린 30, 40대 한국 남자의 흡연율은 무려 80%가 넘는다. 흡연을 하게 되면 심장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수축하는 정도가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심한 환자인 경우에는 완전히 막히는 경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공중위생원. 이곳에서 우리는 흡연이 혈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혈관의 변화가 가장 빨리 확실하게 나타나는 토끼를 택해 실험을 해보았다. 정상 토끼의 혈관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건강한 토끼에게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했다. 그리고 토끼의 혈관 변화를 지켜봤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자마자 혈관의 변화는 바로 나타났다. 건강하던 혈관이 점점 수축되다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처럼 흡연의 무서운 영향은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혈액을 쉽게 응고시킬 뿐 아니라 혈관 자체에 심한 경련까지 일으키는 것이다.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기 전에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의 경련의 많은 부분이 사실 흡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일본이나 한국 40대 중년층의 급사는 사실은 흡연과 관련된 어떤 관상동맥의 경련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2차적인 심근경색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위험인자들이 서로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위험인자가 동시에 가해지면 혈관의 파괴 속도엔 엄청난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한 위험인자들이 일종의 합작을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한 5배쯤 뇌졸중이 많이 생긴다. 담배를 피는 분들이 담배를 안 피는 분보다 3배 더 뇌졸중이 많이 생긴다 하면은 혈압이 높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곱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5, 15에서 15배가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담배, 술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당뇨까지 있으면은 뇌졸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안 걸리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우리나라 젊은 남자분들 이 정말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흡연과 고혈압이 더해지면 4.5배, 흡연과 고지혈증은 6배,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9배.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동맥경화 확률은 무려 16배. 믿기 어려운 수치만큼 높아진다.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 많은 환자들은 혈관 질환이 발병했을 당시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위험인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인체의 혈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성일수록 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에는 카테코라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된다. 스트레스와 혈관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토끼의 혈관에 주입시켰다.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점점 수축되던 혈관이 아예 사라지고 있었다. その血管収縮っていうのは、心理的なストレス、そういうものでも同じようなことがもっと長期にわたって起こ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いわゆる交感神経が興奮する状態ですから、ストレスが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ね。あるいは寒いところがさらされたりするとやっぱり血管収縮を起こしますし、高血圧になった場合でもああいうようなものがずっと持続的にその状態が続くということで、血液がうまく組織に行き渡らなくなるんですね。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다. 최소한 10여 년 동안 이런 위험인자가 쌓였을 경우 생기는 병이다. 우리가 뇌졸중이 아무나 정상적인 사람은 잘 안 오고 일으킬 만한 사람이 오는 거죠.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병이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 심장병이 있다. 특히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확률이 높죠. 그런 분들은 이미 혈관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평상시에 뇌졸중 증세가 없더라도 그걸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서울의 한 재활병원. 평소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안정우 씨. 이렇게 다리로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석뿐이다. 26. 한창 발랄할 나이인 신남 씨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다. 99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돼버린 아버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뇌출혈로 먼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손 하나. 그런 아버지의 병수발을 위해 그녀는 직장마저 포기해야 했다. 근데 제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제가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떨 때는 좀 그렇죠. 다른 친구들이랑 제가 틀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속상하죠. 딸의 도움 없이는 병원 출입조차 불가능한 안 씨. 얼마나 이 길을 더 다녀야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년간의 투병 생활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 이렇게까지 들이다곤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이런 병이 안 걸려야 될 텐데. 나한테 병중은 참 최고로 들었네. 재활 훈련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아버지지만 한 번 마비된 근육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가장 힘든 건 화장실. 허름한 월세방엔 화장실조차 없다. 딸의 도움으로 동네 공동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참기 힘들다. 쓰러진 이후 아버지의 저녁은 항상 미숫가루를 탄 우유 한 잔이 전부다. 살이 찐다는 것이 아버지의 이유. 그러나 다 큰 딸 앞세워 화장실 갈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밥 해봤나? 아, 이거 먹으면 배불러.
내가 살찌더니 내 실고 병원에 빙고 들어간다. 혈치도 찔고. 살이 안 찌야지. 중환자실에 있으면 그 남자 간호사분들이 대소변 처리를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병동에 올라와선 제가 해야 되잖아요. 싫으시죠, 아버지가. 정신은 멀쩡하신데. 그것 때문에 화를 많이 내셨어요. 첫날은 그냥 잠 못 자고 밤새도록 울었죠. 한 평도 안 되는 침대에서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봐야 하는 아버지. 이렇게 끈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힘겨운 나날이다.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횡단보도를 뛰어드시는 거예요. 죽겠다. 속수무책이었어요. 참, 이 병 생각하면 살기 싫어, 진짜. 거짓말해요. 살기 싫어. 이 병은 죽을래 죽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가서 오래 몸을 매일 수도 없고, 약을 사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그런 심리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병을. 아마 다른 사람도 심리 대우를 그럴 겁니다. 대우비.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죽을래 죽을 수도 없잖아요. 전직 요리사였던 윤방일 씨는 34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에 걸렸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일에만 몰두했던 그는 뇌졸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직업도 없이 내가 산다는 게 그러면은 누워 있으면은 저기 해가지고 막 울 때도 있고 병진이 되니까 못 쓰니까 일요일날도 뭐 다닐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울 때도 많고 우울증 비슷하게 올 때도 있고 그래요. 뇌졸중에 걸렸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일찍 발견한 차 씨. 이제 퇴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퇴원하시면 다시 그 일을 하실 건가요? 근데 그거는 회사하고 지가 그건 안 해봤는데 이 뇌졸중 이야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재취업을 안 시킨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운영 노조가 되면 큰 사고 나니까 그리고 회사하고 이야기는 안 해봤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거 보고 있습니다. 저에서 걱정이 많죠. 45세 이전에 뇌졸중이 생겼으면 젊은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 10%쯤 되고 젊은 뇌졸중 환자들은 참 불행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한창 부양할 나이에 갑자기 마비가 해서 남의 신세를 지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자기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죠. 또 그 불행이 오래 가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젊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고 또 직업에 또 귀환을 못 하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뇌졸중에 걸리는 젊은 사람들이 한 40% 정도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지방간이 있었던 유 씨. 가끔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심장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이웃의 돌연사 소식을 듣고 검사차 병원에 들렀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중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에 뭐
뭐 40대 중반 사망설, 뭐 우리나라 뭐 남자들이 제일 높다. 거기에 또 딱 남편이 딱 당사자가 되니까 저는 좀 괴롭죠. 괴로워요. 심근경색이 어떤 병인지를 처음에 모르셨죠? 몰랐죠. 그냥 말만 듣고 심근경색 그러면 심장이 약간 좀 뛰는데 문제가 있나? 뭐 무슨 막 혈관이 막 뭐가 막히고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 진짜로 뛰는데 좀 문제가 있나 보다. 10여 년이 넘게 우리나라 최고의 사망 원인은 혈관 질환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혈관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염에 대해서는 뉴스고 어디고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보가 많이 이제 이런 징후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런 전조 증상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두통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신경성 스트레스라 신경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병이 낫고 보니까 여기가 병원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전조 증상의 예고 쉽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혈관 질환은 선진국형 질병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육류 섭취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병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그런데 주목할 것은 최근 미국에선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거리엔 고도의 비만인들이 넘쳐나고 해마다 60만 명이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미국에서 혈관 질환이 가장 극성을 부린 것은 3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동안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50%나 감소시켰다. 그뿐 아니라 발생률까지도 절반가량 낮춰 이제는 병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미국 심장협회가 있었다. 미국의 52개 주 모든 지역에는 이 심장협회가 하나도 빠짐없이 있다. 이곳에선 혈관 질환을 소리없는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마치 전염병처럼 매일 약 700명이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 홍보문구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성별과 나이대로 구체적인 예방법을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있다. It had moved forward with the mission of reducing death and disability from heart disease and stroke. In 1972,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moved to Dallas, Texas, where it remains today. Its strategic goal is to reduce death and disability from heart disease and stroke by 25% by the year 2010. 미국에서 뇌졸중으로 죽는 환자들에 의한 손실액은 무려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조 원이다. 심장병은 무려 260조 원으로 믿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왔다. You start with educating patients. You start with letting them understand what causes heart disease and what things they can do to minimize it. That's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at's also the role of big associat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d similar professional and public societies. 왜 유독 혈관 질환에선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과 관리가 강조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질환과 달리 예방으로 얼마든지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년간의 꾸준한 홍보 덕에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If part of your body becomes numb, for example, that tells you that a stroke is coming.
If you become disoriented, it's a sign that a stroke may be coming. A sudden headache, strong headache, that also indicates that maybe a stroke is coming. Well, I'm a lay person. I'm not a medical person, but from everything you read and all kinds of magazines, heart disease is a problem, and stroke is very serious. So people. 뇌졸중 치료로 유명한 헐만 병원. 플로리다 작은 마을에 사는 멜버는 한 달 전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왔다. 하지만 증상을 신속히 알아차린 그는 침착하게 대처했고 치료의 가장 좋은 시간, 골든타임인 발병 3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I didn't have any idea I had any kind of illness whatsoever. I just walked into the bathroom, and all of a sudden my left knee started shaking, and then my leg gave way. All the muscles just went out. I could speak. I called my wife. They rushed me to the hospital, and they knew I had a stroke. They sent me. 덕분에 가장 효과적인 처치를 할 수 있었고 치료 한 달 만에 언어장애는 완벽히 나았다. 멜바는 한 달 후 퇴원할 때쯤이면 불편한 다리도 완쾌돼 걸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테리 역시 뇌졸중 발병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왔다. 신속한 치료 덕분에 심각한 뇌세포 파괴를 피할 수 있었던 테리는 이제 거의 정상인으로 돌아왔다. Well, the first system was at 5:30 in the morning, and I think I got to the hospital around a little after 9. 미국의 성인 남녀들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계몽 덕분이다. 이것이 혈관 질환의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우리의 현실과 뚜렷이 대비되는 점이다. 어찌 보면 인간에게 혈관 질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노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 하지만 현대인들의 나쁜 생활 습관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였고 그것은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됐다. 그러나 가속도를 제어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는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소주. 폭탄주. 폭탄주. 에이. 그래. 수많은 성인병은 생활습관이며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 성인병을 예방,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MBC 특집 다큐멘터리 혈관과의 전쟁 제2부에서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성인병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방송됩니다.